지수를 보시면 다우 지수가 1.3% 하락을 했고요. S&P 1.5, 나스닥 지수도 1.5%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장 마감 한두 시간을 앞두고 이렇게 확 밀린 거예요. 제가 4시의 지수를 봤을 때만 하더라도 강보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고 준비하면서 와 10거래일째 상승이네. 그럼 이게 무슨 기록이지? 뭐 이런 거 찾고 뭐 그러다가 이슈 보고 뭐 특징주 보고 이러고 나서 나중에 마감가 딱 보니까 웬일? 네,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증시에 어떤 악재가 터진 거는 없습니다. 어제나 그제나 지금 뭐 달라진 건 없어요. 오히려 경제 지표도 잘 나왔습니다. 근데 증시 이렇게 밀린 건 결국 저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뭐 9거래일 연속 오르고 막 7주 연속 랠리다 이러고 했을 때 이렇게 자꾸 오를 수만은 없는데 이거 불안한데 이게 조정이 나올 땐데 라고 말씀 우리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조정이 나와야 할 때 안 나오다가 그게 좀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조정이 나오다 보니 지수로 보면은 좀 크죠. 뭐 1.3, 1.5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니까. 하지만 조정을 받을 때 받았다. 이거는 지금도 조정을 안 받았으면 오히려 더 불안하고요. 이게 내년에 상승할 분까지 지금 당겨서 올라버리면 내년에 사실 속된 말로 뭐 먹을 게 없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와야 할 때는 조정이 나오고 숨을 골라야 할 때는 숨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조정에 대해서 정말 이건 나와야 할 조정, 건강한 조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급등 부담이 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의 랠리의 원동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습니다. 그죠? 아무리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우리 금리 인하 당장 안 한다고, 뭐 우리 지금 금리 인하 검토도 안 하고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시장에서는 먹히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 여전히 CME 패드워치상으로는 계속 내년에 그래도 6번 내릴 거야. 뭐 이 귀를 막고 있거든요. 또 관련해서는 또 시장에서도 우리 금리 인하 기대에 너무 앞서가지 말자라는 시장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화시키려는 멘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도 관련해서 멘트를 했는데요. 엘렌 젠트너 수석 이코노미스트, 지금 요 사진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이 내년 6월까지 최소 내년 6월까지 연준은 금리 인하를 검토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2달간 인플레이션이 기존에 막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꿈틀거릴 것 같은 신호가 우리 모건 스탠리에서 이렇게 분석했을 때 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 부분에서의 인플레이션 반등 가능성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여전히 고용시장도 안정을 찾고는 있지만 하향 안정을 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용시장도 뜨겁다라는 점에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 2달간 인플레이션 지표 우리가 조금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지금 기존의 그런 추세보다는 조금 더 다시 한번 머리를 들이밀 수 있다. 꼬리를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류의 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과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목표하는 그 추세, 그 궤도로 간다라는 확신을 갖는 건 아마 그래도 내년 6월까지 그때까지 증거들을 확인을 돼야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모건 스탠리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해서 뭐 상반기에만 지금 뭐 3번을 인하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이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도 관련해서 오늘 또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싸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를 낮출 때가 올 거야. 물론 올 거야. 그래서 우리 점도표 상도 3번이나 나왔잖아. 그렇지만 한동안 지금의 이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다가 우리가 데이터나 이런 거 상 이제 낮출 때가 됐다라고 싶을 때 낮추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당장 당신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금리 인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멘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기존 나왔던 멘트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증시가 급락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이 멘트들은 이미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래 좀 쉬어가자. 지금 연준도 그렇고 우리 금리 인하 기대 시장이 너무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니까 잠깐 많이 오른 부분 차익 실현하자라는 뭐 그런 심리에 어느 정도 그냥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시장에 그렇다고 해서 뭔가 악재가 터진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제지표도 견고하게 잘 나왔습니다. 지금 경제지표는 견고하게 나오면 연착륙 기대감을 우리에게 뭐 어떤 확신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지표가 괜찮게 나오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물가는 그래도 잡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월에 101이 나왔는데 이게 이번 달에 110.7을 기록했습니다. 월가 예상치가 104.5였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현재 그리고 향후 6개월 뒤 경제에 대한 이런 심리가 좋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제 경제 상황이 좋아야지 내년에도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래야 증시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지표도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택 경기도 계속 회복되고 있는 지표들이 나오는데 역시나 11월 기존 주택 판매도 이거 연율로 382만 채 나왔습니다. 전월에 379만 채였고 시장에서 약 376만 채 예상을 했는데 이것도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지표들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이와는 이제 조금 다른 톤의 이야기인데 우리 이제 연말 되면 올 1년 동안 이제 결산을 하죠. 뭐가 제일 많이 올랐고 뭘 누가 제일 많이 샀고 제일 팔았고. 근데 요 집계가 하나가 나온 게 반다 리서치에서 올해 개인 투자자가 제일 많이 산 종목 요걸로 좀 집계를 해봤더니 테슬라가 1위에 올랐습니다. 네, 뭐 우리 서학개미들도 테슬라 좋아하죠, 그죠? 아마 요 집계된 부분에 우리 서학개미들도 거기에 꽤 많이 올라갔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좋아하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테슬라에 대해서 매우 혁신적이고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 그리고 미래의 테슬라는 뭔가를 분명히 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되게 좋아하더라 라는 뭐 이런 집계가 좀 나왔는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보면 확실히 테슬라 많이 샀죠. 454억 달러만큼 네, 가장 많이 샀고, 그 다음이 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SPY 요거 그 다음 많이 샀습니다. 작년에는 SPY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그죠? 아마 작년에는 시장이 좀 어렵고 이러니까 그냥 지수 관련주 사면서 저가 매수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확실히 기술주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1위였고 3위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QQQ 요것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많이 샀어요. 그 다음 엔비디아 요게 4위인데 작년에는 엔비디아가 요 5위권에 없었거든요. 오히려 애플이 4위였고 AMD가 5위였는데 이번에 뭐 엔비디아 워낙에 잘 나갔었으니까 엔비디아 많이 샀고 애플이 작년 4위에서 5위로 좀 떨어졌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애플도 이제 사상 최고가 찍고 이제 성장성에 대한 우려 좀 나오고 하면서 매수세가 조금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도 좀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